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 가까웠지만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도 혼자 밤마다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공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단순히 책 속에만 존재하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배신과 모함과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실을 몸으로 깨달은 분입니다. 그 삶의 무게에서 나온 가르침이기에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더 날카롭고 어떤 심리학 이론보다 더 따뜻합니다.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는 화려한 말이 아닌 진짜 삶에서 검증된 지혜만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그 진귀한 지혜 하나를 꺼내어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노후에는 상처를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말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님이 이 가르침에 도달한 것은 단순한 냉정함 때문이 아니라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뼛속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은 누구였나요? 직장에서 당신을 배신한 동료였나요? 가족 중에 당신의 마음을 짓밟은 사람이었나요? 오랜 친구였는데 뒤통수를 친 그 사람이었나요? 그 상처를 받은 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보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해 줄지 혼자 끝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더 깊은 상처뿐이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화해를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의 사과를 원하고, 그들의 인정을 원하고, 그들의 반성을 원하고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 자체가 이미 당신을 괴롭히는 씨앗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상대방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기대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소중한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첫 번째로 깨달으신 것은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였든 열등감이었든 이기심이었든 아니면 단순히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든 말입니다. 그런 뿌리 깊은 감정과 성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한 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당신을 무시한 사람은 또다시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약용 선생님이 깨달으신 것은 인생의 유한성과 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유한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가장 귀중한 자원의 낭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하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관계에 당신의 남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고도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화해를 위해 쏟아부은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 밤잠 설치며 고민했던 시간들, 자존심을 굽혀가며 먼저 연락했던 그 순간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까? 만약 더 깊은 상처만 남았다면 이제는 그 무의미한 순환을 끊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세 번째로 정약용 선생님이 깨달으신 것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평화로 착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채로 겉으로만 화해한 척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화산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추구하신 것은 내면의 진정한 고요와 평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과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는 그런 경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처를 준 사람들과 무리하게 화해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그저 담담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그들을 미워하며 복수를 꿈꾸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미움과 원망은 그 자체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즐거우면서 음하지 않고 슬프기 그지없지만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즐거움이 지나치면 방탕이 되고 슬픔이 지나치면 해로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해에 대한 집착도 지나치면 당신을 해롭게 만듭니다. 화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는 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행복과 평안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는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굳이 그들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접근해 올 때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최근에 새롭게 만난 좋은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 가르침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동료들로부터도,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와 흥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술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만약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화해만을 추구하셨다면 과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으셨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성취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화해에만 매달려 있다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여기서 말하는 한때의 재해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배신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당신의 꿈과 목표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현명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자기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과가 없어도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불안빈 환불균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공정한 것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당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으면서도 당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무조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사회적 압박 혹은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 관계가 회복될 가치가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될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고 실망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자신을, 때로는 너무 순진했던 자신을, 때로는 너무 믿음이 많았던 자신을 따뜻하게 포용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시면서도 지역 주민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셨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료 지식을 나누셨습니다. 비록 강제로 떠나온 곳이었지만 그분은 그곳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든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선별적으로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화해하지 않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진정한 자유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려놓는 것,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순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것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 없이도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를 이겨내신 것처럼 당신도 이 시간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당신의 삶이 얼마나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아름다울지 지금은 아직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지혜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배려가 그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비롯하여 우리 선조들이 삶 속에서 직접 체득하신 진귀한 가르침들을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진짜 삶에서 빛을 발하는 지혜들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담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소중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고 지칠 때, 인간관계에 지쳐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선가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산의 인생학교를 찾아오십시오. 저희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다산의 인생학교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